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겸손입니다. 11월 10일. 주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밖에 날씨가 하루가 다르게 이제 추워지죠. 우리 시청자분들, 또, 유튜브 또 구독자분들, 항상, 몸 관리 잘 하시고요. 제가 작년 겨울에 좀 목감기 걸려가지고 좀 많이 고생했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특히 몸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걸려보니까, 정말 심하더라고요. 네. 종목 상담은 올려주세요. 네. 종목은,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종목명 올려주시고요. 매수가, 비중, 네, 이렇게 올려주시면요. 제가, 또, 이렇게 종목 상담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들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볼게요. 네, 사람들이 또 몰려오기 전에 종목 바로 또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삼성제약을 볼게요. 첫 번째 종목, 댕책님께서 4,800원에 비중 50% 삼성제약을 이제 사셨네요. 4,850원이면은, 최근에 사셨네요. 네, 최근에 사셨을 겁니다. 이제 좀 주가가 이제 한번 수급이 세게 붙을 때 이제 따라 붙으셨죠? 댕책님. 기본적으로 삼성제약은 과거에도 한번 급등 사례가 있었죠. 제가 이 회사를 일단 재물을 먼저 봤을 때 뭐 사실 썩 좋지는 않죠. 재무가 뭐 완전 이렇게 좋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 개인들이 돈을 이제 주식에서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바로 이런 사례 때문에 이제 못 벌어요. 뭐냐면 삼성제약이 과거에 2014년도에 주가가 2,000원짜리가 18,0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중간에 이제 기술적 반등이 이렇게 싹싹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는데 한 2년 텀으로요. 나왔죠. 최근에도 기술적 반등이 나왔어요.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삼성제약이라 해서 혹시나 해서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삼성제약, 뭐 삼성출판사 뭐 이런 회사 있죠. 삼성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셨죠? 어, 앞에 삼성이라고 해가지고 뭐 삼성 뭐 관련된 뭐 계열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아닙니다. 네, 아니고요. 이제 헬스케어 이제 제약 바이오주는 기본적으로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그런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개인들이 돈을 주식에서 벌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주가가 치고 갈 때 있죠. 치고 갈 때. 치고 갈 때 이미 주가가 저점 1,600원 찍고 3,200원 더블을 쳤잖아요. 더블. 그렇죠? 3,000원 넘어가면서 여기가 저점 대비 단기간에 더블이 터진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100%가 아니라 200% 이상 4,800원이 넘어간 상태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개월 이내에 통상 8월달부터 시작 9, 10, 11월 3개월이 되지 않는 시점에서 200% 이상이 수익이 나온 종목입니다. 바닥에서부터. 단기 바닥권에서 치고 가는 종목이에요. 그런 종목을 4,800원의 비중을 60%나 담으셨다면은 네, 마트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신 분들 추천 엎어청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번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이 또 나중에 유튜브로 올라갑니다. 그러는데
비중이 60%에 4,800 올라갈 때 잡았죠. 이건 매도입니다. 매도. 이건 반드시 매도해야 돼요. 매도. 제가 그에 대한 근거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삼성제약을 매도를 해야 되는지 잘못 샀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회사는 장기 투자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고 왜 그러는지 왜 이거 췌장암 이 회사의 그 췌장암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뭐 폐암 그 외에 폐암 간암 그렇죠? 신약에 있어서 어떤 헬스케어에 있어서 뭐 소화제라든지 제품은 뭐 소화제 우리가 그 다음에 뭐 뇌졸중에 있는 뭐 우황청심원 뭐 그런 개선 뭐 그 다음에 항생제 사실 여기가 매출액 부분이 이 세 개를 합쳐서 40% 정도가 나옵니다. 약 40%.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매출액이 40%밖에 나오지 않는 회사. 그러면은 신약이라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데 삼성제약은 뭐 가스 명수 우리 가스알 명수가 삼성제약 것도 있습니다. 근데 뭐 막 사람들한테 대중들한테 알려지지 않아 있어요. 삼성제약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이 회사가 그렇게 좋은 회사였을 것 같았으면 실적이 나와야 되겠죠. 왜 이게 장기 투자가 안 되느냐? 실적이 안 좋습니다. 2016년도 매출액이 472억이고요. 영업 적자가 46억입니다. 2017년도 매출액 제가 제외하겠습니다. 영업 적자가 69억이에요. 2018년도 영업 적자 48억이고요. 그 전으로 또 돌아가면 2015년도 영업 적자 19억이고 2014년도 영업 적자가 198억입니다. 지금 이거 5년 연속 적자입니다. 댕책님. 네, 큰일 납니다. 5년 연속 적자면은요. 언제든지 감사보고서 거절 나옵니다. 내년 3월달 있죠? 그 댕책님 아직 주식하시면서 그 거래정지라든지 상장 폐지 아직 이거 안 해보셨죠? 아직 주식에서 100번 성공해도 한 번 미끄러지면은 몰빵 치다가 저렇게 비중 60% 싫다가 한 번 잘못되면 그냥 아작나거든요. 5년 연속 적자입니다. 올해 적자잖아요. 올해 1분기 실적이 9억, 2분기 실적 16억 적자. 지금 현재 분기 실적이 27억 적자예요. 이게 이 종목이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지 않고 실체가 없는 회사죠. 이게 첫 번째 잘못 샀다. 삼성제약은 굉장히 잘못 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회사의 대주주 지분율이 그러면은 삼성제약이 인상 삼성실험이 발표가 나오고 그런 기대감이 있고 그렇죠. 이게 다 주가에 반영이 됐죠 지금. 이게 텐션이 이게 다 주가에 반영이 된 거예요. 여기서 가봐야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기서? 가긴 가는데 주가 이렇게 밀리고 이렇게 가버리면 털고 가버리면 가긴 가겠죠. 만약에 이게 모멘텀이 크면 2011년도부터 이게 주가가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뻗어날 거라고. 2,000원짜리가 좋다 이겁니다. 10,000원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2011년도부터 15년도에 터졌거든요. 그러면은 4년 동안 이 종목을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느냐? 장기 투자성이 있느냐? 본인 스스로가 알 겁니다. 내가 4년 이상을 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인지 들고 가지 못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가긴 가는데 8,000원까지 간다고 칩시다. 저는 택도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8,000원까지 간다고 쳐요. 가긴 가는데 4,915원 종가에서 4,000원 찍고 여기서 횡보를 3, 4년간 쳤다가 갈지 아니면은 찍고 2,000원까지 쌍바닥 찍고 여기서 또 3, 4년간 치고 이렇게 갈지 다이렉트로 치고 가면 좋겠죠. 그렇죠. 그런 일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게 세 번째. 첫 번째는 실체가 없는 회사다.
실적이 나오지 않는 회사다. 5년 연속 적자했다가 올해 6년 연속 적자입니다. 이 회사는 막말로 거래정지 당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주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지금 바이오주 뭐 특혜로 이렇게 특혜 상장로 해가지고 잘못된 바이오주를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주식을 뭐 경력이 10년 이상 한 사람이 뭐 삼성제약 이런 거 사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주식 경력이 아마 5년도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제약 같은 이런 종목들 사신 것 같은데, 반등시 매도다. 세 번째는, 이 회사는 이미 주가의 어떤 호재성이 다 반영이 됐다. 그 다음 네 번째, 재무가 안 좋죠. 이 회사의 자금력이 지금 현금 흐름표 자체가 악화되고 있잖아요, 이게. 그냥 대차대조표를 제가 제약바이오주를 볼 때 삼성제약 이게 비교를 해볼게요. 삼성제약과 어떤 삼성제약의 비슷한 그런 종목을 제가 보자면 어떤 경보제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매출액이 나오잖아요. 영업이익이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영진약품이라든지요. 이런 거 그렇죠. 영업이익이 나오죠. 이런 종목들 내가 어떤 성장주를 할 때는 이런 종목들을 보는 게 오히려 더 낫다. 반등 시 즉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H 신소재 개인들이 저거를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있다니까 저게.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들이 엄청나요. 개인들 사실상 전문가들도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들 쓰도록 합니다. 예, 제네인바이오라는 이런 종목을 보고 이 회사를 이렇게 딱 보면은 이거 도저히 투자하기가 두려운 회사거든요. 이런 게. 제네인바이오가 예를 들어 이런 종목들 뭐 동물 바이오 종목 뭐 돼지, 췌장암, 췌도 이걸 이식 돼지의 췌도의 이식을 사람한테 해가지고 이종장기 사업을 펼치는 거 뭐 이런 거 이런 기대감으로 가는 건데 그 기대감이 꺾였을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죠.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고요. GH 신소재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종목 상담 해드릴 거니까 궁금하신 거는 종목 올려주시면은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3,350원 5% 전에 말씀하신 대로 행보 뚝 떨어지면 오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말하신 대로 가능한지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적을 좀 점검을 해보면요. 실적 자체는 2017년도 매출액은 545억이 나왔네요. 2018년도에는 653억이고요. 올해 컨덴서스는 이제 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350, 약 700억 정도 이제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 GH 신소재가 작년에 그러니까 이게 2014, 15, 16, 17년도에는 배당을 줬는데 작년에는 배당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건 실적의 악화거든요. 올해 이 회사가 배당을 줄지는 의문입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나 어떤 대주주 지분율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쏘쏘 괜찮다. 현금 흐름표 괜찮습니다. 네, 현금성 자산은 뭐 쏘쏘다. 그러나 단기 차입금이 좀 이렇게 조금 쌓여 있죠. 네, 전체 매출액 부분에 3분의 1이 나옵니다. 네. 재무가 사실 이 차입금에 대해서 좀 이제 부담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잖아요. 자동차 부품.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과연 앞으로 오를 것인가, 결국 내릴 것인가를 보고 있으면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회사 넘버원은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의 현재 그 최근 들어서의 주가의 상황은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 상황 자체가 2019년도를 사실 저점 찍었어요. 저점을 찍고 지금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인데 계단식 상승으로 현대모비스가 가야 됩니다. 현대모비스가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대, 위아, 만도 이런 종 회사들이 가야 돼요. GH 신소재 같은 이런 작은 회사들이 가려면은 일단 형님들부터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동차 자동차 품번 다 비슷비슷합니다. 내장재라든지 어떤 부직포, 엔진, 미션부터 해가지고 뭐 창문, 뭐 에어백, 시트 뭐 다 마찬가지. 헤드라이트라든지 그렇죠. 고무라든지 뭐 그런 거 다 똑같아요. 저는 이거는 일단 이렇게 해보세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횡보 이후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느냐. 저는 이 종목은 상승 여력이 어느 정도 저는 좀 있다고 봅니다. 추세를 끄면은 고점과 고점이 계속 낮아지죠. 네, 여기서 이렇게 보면 고점과 고점이 자꾸 이렇게 낮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항이 여기서 1, 2, 3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뚫어도 뚫고 여기서 안착하면 가는데 안착을 못하니까 밀어버리죠. 여기도 뚫었는데 안착을 여기를 못하니까 그렇죠. 또 여기도 저항이 되겠죠. 1차 저항 밴드 자체가 짧게 보면 3,000원이에요. 3,000원. 그러나 3,000원에 팔기에는 최근에 코스닥 종목들이 올라오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이 회사 한 번 더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디느냐. 본격적으로 주가가 무너진 자리.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주가가 무너지는 이 자리. 3,100원인데 여기만 뚫어주면은 3,100원을 뚫고 안착을 해주면 이 종목은 어디까지 한번 슈팅이 크게 나오느냐. 4,000원 언더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4,000원 언더까지 중장기적으로 4,000원까지만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은 한번 들고 갈 만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자동차 부품 회사는 우리나라 넘버 1, 2, 3를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넘버 1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위아, 만도, 그 다음 이제 서현이와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GH 신선이는 한참 후발주자입니다. 기술적으로 이제 작년에 올해 상한가도 나와가지고 이게 이렇게 간 건데 좀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네,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눌러주시고요. 네. 제가 겸손 그 TV를 유튜브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또 거기서도 제 방을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고요. 네, 많이 또 보셔서 도움을 많이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서들 오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현대위아를 추미할까 하다가 배운 거 한번 써먹어 보려고. 그렇죠. 써먹어 봐야죠. 네. 네. 그런 거 좋아요. 그런 거. 쌍방울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쌍방울이라는 주가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섬유산업, 이게 속옷 브랜드잖아요. 사실상 좀 안타깝습니다. 뭐 BYC를 한번 볼게요. 어깨 1위. 어깨 1위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 회사가 힘든지 아시겠죠? 이 BYC 주가 보십시오. 여기 이제 계단식 상승해서 2009년도부터 계단식 상승해서 꺾고 2015년도 정점을 60만원대를 찍고 지금 24만원대를 왔어요.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우리나라 속옷 시장 넘버 원입니다. 네, 시장 점유율 1위. BYC조차도 주가가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쌍방울 볼게요. 쌍방울은 이때 사실 실적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주가가 돈전주에서 5천원까지 간 게 실적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죠. 네, 반기문 테마주로 이게 간 거였습니다. 그러면 테마주가 이제 끝나면은 재료가 소멸이 되면 이거는 완전 끝난 거잖아요. 여기 부분에서 이제 끝난 건데 여기서 이제 실적 악화가 나온 거죠. 본격적으로 여기서. 그 본격적인 이제 2017년도입니다. 2017년도부터 실적을 보면 그렇죠. 네, 실적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2016년도에 주가가 선반영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쪽으로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났는 이제 좀 턴어라운드라 하기에는 그렇지만 216억 적자가 나오면서 2018년도는 6억 흑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당기순이익이 또 953억이거든요. 적자가요. 올해 실적 자체가 이 회사는 뭐 알 수가 없죠. 뭐 매출액은 1000억,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뭐 까봐야 합니다. 현재는 열어봐야 돼요. 왜냐면은 1분기 실적 영업이익 2억, 2분기 1억 적자. 근데 쌍방울이 광림이라는 그런 회사가 건설 약간 건설 기계 쪽이죠. 그런 회사가 쌍방울을 좀 인수를 한 상황이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쌍방울이 다시 한번 중국 진출에 조금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어요. 쌍방울이. 그리고 최근에는 광림과 컨소시엄을 해서 남영 비비안을 또 인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또 만만치 않죠. 네, 그것도 또 만만치도 않고요. 쌍방울이 그래도 지금까지도 이렇게 있었던 이유는 이 회사가 어찌됐든 간에 코스피 회사예요. 코스피니까 주가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쌍방울에 대한 제가 어떤 이 기업의 히스토리를 과거부터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중국에 진출해가지고 이 회사가 한번 실패를 했었어요. 서거 사업 하다가 보면 1080원의 비중 5%인데 요거는 이렇게 보세요. 기술적으로는 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상한가를 친 자리가 최근에 5월 22일입니다. 상한가의 시가 936원을 안착한 상황이고요. 그럼 위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1225원이죠. 그러면은 1225원과 또 이 부분입니다. 5월 22일 이후에 7월 30일 또 상한가를 쳤어요. 1310원. 여기 고가와 여기 고가의 그린존을 제가 보면은 여기 한 번은 전 온다고 봅니다. 그래 여기 오면은 한번 매도를 한번 해주세요. 데이컨님 1080원에 비중 5% 사셨으니까 1200원이 넘어가고 1200원에서 1300원대 초반 이렇게 여기 오면은 매도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요것도 매도했다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다시 좀 꺾일 때 매수를 다시 해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매매 관점에서는 이건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박스가 형성이 되었죠. 여기서부터 네, 박스권 매매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오버슈팅 자리다. 앞으로 네, 매도 자리입니다. 매도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매도를 강력하게 해주시고 다시 밑에서 잡는 박스권 하단 1000원대에서 잡는 그런 매매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30만원에 비중 20%.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건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은 어느 정도 저는 이제는 일단락 됐다고 봐요. 이게 더 이상 악재가 아니에요. 그동안 주가를 많이 발목을 잡았는데 이미 나온 악재는 악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에서 보실 것 같으면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인정, 한미약품, 대웅제약 이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정상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너 리스크, 뭐 분식회계 사건이 가장 큰데 이긴 더 이상 이거는 악재는 아니다.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으로도 충분히 성장 동력이 있는 그런 회사다. 굉장히 큰 회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계속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한번 제약바이오즈가 최근 들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30만 초반대 32만원 선까지 이제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2, 3만원에 이렇게 받더라고 하더라도요. 어디까지 이거는 들고 가느냐.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요. 좀 더 길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이거 50만원까지 일단 들고 가보셔야 돼요. 아셨죠? 요거는 뭐, 지금 수익이 현재 30% 수익이 나셨는데, 잘 사셨네요. 30% 수익이 났는데, 좀 수익률이 하락이 나오더라도, 까먹더라도, 향후 저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단기 변동성이 흔들리지 마시고, 이런 급등하게 흔들리지 마시고요. 50만원. 최소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와 펀더멘탈로 봤을 때는, 앞으로 저는 헬스케어 쪽, 대한민국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대부분은 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뭐 어떤 회사인지. 그렇죠. 실체가 있는 회사니까. 네. 그래서 저는 신약 물질에 대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내에서 원탑을 할 수가 있다. 그 정도로 볼 수 있고, 최근 고령화 속도가 대한민국 가장 빠르고, 고령화 사회는 피할 수가 없다. 그에 대한 헬스케어 쪽은 굉장히 겸손은 초긍정적으로 본다. 그런 관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50만원까지는 강력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커님,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좋은 종목을 사셨습니다. 알파벳님께서 종목 상담은 아닌데 금요일 방송 보면서 미국 의료보험 민영화 때문에 한 번 아프면 전재산 파산나는 수준으로 의료비 나오는데 전원 회사들은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 전원 회사가 어떤 회사인데? 아까 삼성제약 같은 거? 근데 우리나라가 산업이 요즘 계속 우리나라 추구하는 게, 그러니까 야당이든 여당이든 똑같아요. 이게 추구하는 게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바이오 산업은 우리나라가 최강이에요. 최강. 어떤 신약 물질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20년 전에는 일본이었는데 지금은 아시아 최강은 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걸 계속 밀어주는 거예요. 영업 적자가 나더라도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특례를 주는 거죠. 코스닥 상장, 뭐 코네스에 있다가 코스닥 상장을 시켜주고 특례를 주는 거예요. 기술 특례. 그것 때문에 인보사 사건도 터지고, 뭐 케어젠도 터지고, 뭐 이것저것 막 터지면 신라젠 터지고요. 뭐 한미약품 뭐 이런 거 뭐 또 구설수에 휩싸이고요. 셀트리온 분식회가 나오고, 뭐 말이 많은 상황인데 아무튼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할 수 있는 게 기술 수출이잖아요. 기술 수출. 작은 회사에서 기술로 수출해가지고 매출액 1조도 막 찍어버리는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정부에서 계속 밀어주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니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정부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전은 정부는 밀어줄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 굉장히 큽니다. 저출산했다가 고령화. 최악이죠. 그러니까 군대 최근 기사가 나오면 그러면 나라는 누가 지키냐? 모병제로 바뀌어야 될 것이고, 그런 모병제 이야기가 슬슬슬 나오잖아요. 이게 뭐 용병을 쓰던지. 아니, 인구가 없는데 지금의 50만 명 이상의 그런 병력을 유지하려면은 일단 뭐 의경 다 없애고, 뭐 상근 뭐 그런 거 다 없애고 다 현역으로 보내야 될 것이고, 그것도 모자르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모병제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젠 뭐 용병 써야죠. 돈 주고. 뭐 어쩔 수 없지. 그렇다고 50대 60대 사람이 가서 훈련 받을 수 없으니까. 알파벳 님도 안 할 거잖아. 국적 옮겨가면서 굳이. 그러니까 해야 돼. 고령화 사회. 이게 진짜 나라에서 고령화 사회면은 나라가 이게 경쟁력이 시스템이 떨어지는 거거든. 그냥 독일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독일을 좀 벤치마킹 많이 해야 돼. 일본이 왜 저렇게 실패했는지. 일본 사람들이 부동산 폭락 맞아버리고 1980년대 막 떠오르는 태양 하다가 부동산 폭락 맞아버리고
그거를 그러니까 잘 파악을 해야 돼.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네, 데이컨님 50만원 가면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충분합니다. 네, 충분해요. 뭐 악재가 뭐 나오더라도 무감감 하시면 됩니다. 뭐 이재용이 뭐 또 뭐 재판을 받든 말든 그거는 이미 악재가 아니에요. 암 걸리거나 기형아 치료비 10억 넘게 나와요. 어지간한 사람 다 길거리 나앉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렇잖아. 우리가 지금은 몰라, 젊을 때. 아이고, 쌈스님 안녕하십니까? 젊을 때는 모르거든요. 네, 버거킹님 반갑습니다. 왜? 안 아프니까. 뭐 어디 뭐 솔직히 뭐 어디 막 관절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고 일상생활에 불편할 정도로 그런 거는 없으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 내가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 누구든지 나이를 들잖아요. 50, 60, 70, 80 뭐 이렇게 계속 90, 100 나이를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젊을 때 주식을 잘 해가지고 자산을 많이 쌓아놔야 돼. 주식을 어떻게 그러면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부터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올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돈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지구 역사상 가장 많은 땅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왕입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알렉산더 왕이라는 그런 책도 한 번 정도는 읽어보셨을 거예요. 어렸을 적에. 이제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네. 네, 알렉산더 왕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알렉산더 왕이 영토를 확장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전멸을 시키고 엄청난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영토를 확장하고 이제 인도로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병을 얻어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어야 돼, 알파벳님. 예, 보면은 이 알렉산더 왕의 스승이 있죠. 알렉산더 왕의 스승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 알렉산더 왕의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을 세계적인 사람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여러 생각을 했겠죠. 그 중에 딱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 좋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뛰어난 스승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아버지가 알렉산더 왕의 스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은 결과 누가 나왔느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제자가 알렉산더 왕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좀 지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인문학에서 어떤 철학적으로 하는 거죠. 철학을 내세우는 사람이죠. 인문학적으로 볼 때 이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실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만이 모든 자본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라는 게 정의라고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와 지금과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우리 사회에서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력이 되는 사람만이 돈을 쉽게 말해서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어중간한 실력 말고 진짜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만이 자본주의에서 그만큼의 돈을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주식을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얼마를 벌고 뭐 적게는 수천만 원. 수천만 원 적죠. 네. 그 다음 뭐 수억, 수십억, 수백억 이상 이렇게 벌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력만 된다면.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그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이 본인 실력을 냉정하게 봤을 때는 알 거 아닙니까? 내가 주식 공부를 어느 정도 했고 주식 경험은 어느 정도가 있고 내가 어느 정도의 노력을 했는지 본인이 압니다.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사실. 내가 하루에 1시간도 안 하는지, 하루에 그래도 1시간은 하는지, 아니면 한 달에 1시간도 안 하는지, 1년에 1시간도 안 하고 그냥 눈대중으로 차트 보고 들어가는지, 라고 본인이 압니다. 근데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 잘하든 못하든 간에 월급은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주식은요, 잘하면은 잘한 만큼 돈이 들어오고요. 그걸 못했을 때의 대가는 굉장히 비싼 값을 치르게 됩니다. 내 돈을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생활은 내가 뭐 잘리더라도 못하더라도 월급이 나옵니다. 잘하든 못하는 간에 일단 월급은 나와. 300이든 200이든 간에. 그런데 주식은 내가 잘하면은 300도 벌 수 있고 3천만 원도 벌 수 있고 3억 30억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못했을 경우에는 300만 원을 손실 날 수도 있고요. 3천만 원이 손실 날 수 있고요. 3억 이상도 손실이 납니다. 그게 바로 주식이에요. 철저하게 실력대로 나오는 거죠. 굉장히 깨끗한 곳입니다. 주식이. 사실 저는 왜 정부에서 주식을 만들었겠습니까? 이게 도박이라서? 세금 거두려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본주의에서 정말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유일하게 인생을 바꾸고 노후 준비가 될 수 있는 정부에서 이걸 열어준 거죠. 단타를 하든지 장기 투자를 하든지 가치 투자를 하든지 선택을 해라. 그냥 열어준 겁니다. 길을 열어주는 거죠. 선택은 우리 개인들이 하는 거죠. 누구는 단타로 가고요. 누구는 뭐 가치 투자하고요. 뭐 이렇게 나눠지겠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요점이 뭐냐. 주식은 어떤 차트로, 그래프로, 어떤 기술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주식 경력이 뭐 대부분 다 10년 이하이실 거예요. 대부분은. 사실 10년 이상 하신 분들도 차트 보고 하시거든요. 주식을 10년, 20년, 30년을 하더라도 차트만 보고 합니다. 돈을 못 벌죠.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30년을 하든. 그걸 잘못 배운 겁니다. 주식은요. 차트, 그래프, 어떤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거래량을 보고 주식을 배우시면 안 됩니다. 주식은 바로 나의 철학으로 하는 거예요. 철학. 주식은 어떤 철학, 가치관으로 하는 겁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그런 이해. 그 기업이 시간이 지나면은 가치가 올라가는 기업이 있고 가치가 떨어지는 기업이 있겠죠. 우리가 5년 뒤, 뭐 3년 뒤, 5년 뒤, 뭐 10년 뒤를 보면 뭐 20년도 마찬가지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회사가 있고 가치가 떨어지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거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런 단기 변동성에 휘둘리지 마시고. 개인들이 왜 주식에 대한 뭐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손절 쳐야 된다. 저는 지금까지 손절을 친 적이 없습니다.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이 리스크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올라갑니다.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회사가 점점 좋아지는 회사를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내시고 공부를 하시면은 결국 다 올라갑니다. 근데 내가
20년을 투자하려고 회사를 골랐는데 그 회사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난감하잖아. 우리가 회사가 뭐 이렇게 없어져 버리거나 뭐 두산처럼 뭐 두산 뭐 중공업처럼 두산 중공업 차트 한번 볼게요. 장기 투자한다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두산 중공업을 이런 데서 싸다고 해가지고 들어가다가 그냥 뭐 아작 나잖아요. 막 박살 나버리고 10분의 1 토막 나버리고 막 90% 이상 손실 나고. 그래, 이런 종목을 내가 보기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그만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다 보면은 재수없게 이런 종목이 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몰빵, 만약에 두산중공업을 여기 한 종목에다가 몰빵을 쳤거나 아니면 뭐 비중 50%를 담아가지고 샀다면 이 회사를 들고 있으신 분은 네, 미래가 없는 그런 사람이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장기 투자, 무식하게, 물론, 뭐, 막 이렇게 기다린다. 그게 아니라, 장기 투자는 기본으로 하되, 향후 회사가 5년 뒤, 10년 뒤에 좋아질 만한 그런 회사에다가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지, 5년 뒤, 10년 뒤에 안 좋아지는 그런 산업이 꺾이는, 이미 꺾였는데, 더 꺾이는데, 그런 산업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 시대가 바뀌었는데, 잘못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다. 결국은 공부만이 살 길이다. 여러분들이 공부만이 살 길이고요. 알아야 됩니다. 모르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나는 이건 모르겠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모르고 넘어가 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아주 무서운 것이에요. 기회의 땅, 이게 기회의 그런 길이자 지옥으로도 갈 수 있거든요. 그 점을 반드시 우리 시청자분들이 짚고 넘어가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어제 로드FC 제가 가끔 그런 경기를 보는데요. 로드FC 그런 권하솔 선수가 나와가지고 이제 경기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졌습니다. 열심히는 했는데 뭐 치악산 가가지고 3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산 뛰고 거기서 이제 지옥 훈련하고 했지만 상대가 그만큼 더 강했죠. 상대도 똑같이 놀지 않았으니까 노력을 했으니까 벽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노력을 하고 시간을 열어놓고 하면은 충분히 저는 뛰어넘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만큼 이 노력이라는 것은 똑같은 운동선수가 똑같은 시간을 주어지거든요. 누가 더 긴 시간 동안 제한된 시간과 또는 긴 시간 동안 누가 더 노력을 했느냐. 그게 바로 노력, 피나는 노력이라는 겁니다. 피나는 노력. 그냥 노력이 아니라 피나는 노력. 상대도 뜁니다. 나만 뛸까요? 상대방도 뜁니다. 나만 막 힘들고 토하고 막 이렇게 경련 나면서 지나고 할까요? 상대방도 그렇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하나? 그냥 미친듯이 치고 가는 거죠. 미친놈처럼. 제가 예전에 주식 어떤 주식 부자 중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냥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요게 딱 제가 와닿았거든요. 광마가 되라. 광마. 미칠 광. 그냥 미쳐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미쳐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솔직히 지금도요 한 15시간 정도를 15시간 전후 이게 종목 연구를 합니다. 사업 보고서 읽고 종목 연구예요. 제가 지금도 그렇죠.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만큼의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원하는 목표 있잖아요. 우리 가족 돈 걱정 없이 살고 뭐 우리 부모님 뭐 해드리고
내가 이 돈으로 뭐 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여러분들 다 생각했던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목표가 보통 2, 30억 내가 다 들어보니까 20억에서 30억이더라고 다들 대부분 내가 평균을 보니까 2, 30억 벌면 자기는 이제 만족한다고 그러더라고.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없다고 하더라고. 그거를 그 정도 급을 벌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 겸손인도 하루에 15시간씩 이렇게 하는데 평균적으로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냥 직장 다니고 뭐하고 그럼 15 무슨 15시간 웬 말입니까? 하지만 중간에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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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10분 20분 10분 20분 30분 이런 중간에 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그 시간에 조각된 그 시간을 뭉쳐가지고 모을 줄 알아야 돼요. 조각을 그 퍼즐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노력입니다. 아시겠죠? 어떤 직장이든지 24시간 계속 출근 8시에 퇴근 6시 계속 일을 돌리진 않아요. 어떤 직장이든 간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짜투리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게임을 하고 있지 않느냐, 바로 그 말이야. 만화책 보거나 게임을 하고 있지 않거나 아니 게임을 하거나 아니 뭐 아니면 다른 의미 없는 일을 하거나 그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게 그게 바로 노력이라는 거다 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님께서 아모레 15만 3천원에 매수했는데 금요일에 떡락해서 월요일에 바로 털어야 할까요? 질문에 답이 나왔네요. 코스피님. 코스피님 질문에 답이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좀 코스피님 이 바닥에 그래도 억대는 벌려고 주식 하신 거죠? 그 뭐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벌려고 주식 하시는 거 아니죠? 근데 그렇죠. 한 억대는 벌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코스피님. 네, 맞죠. 제가 좀 따끔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일에 떡락 6% 떨어진 게 떡락입니까? 그러면은 10% 떨어지면 뭐예요? 15% 떨어지면요? 하한가 맞으면요? 이처럼 단기적인 변동성에 의해서 아모레퍼시픽 어디 안 갑니다. 코스피님이 아모레퍼시픽이 금요일날 6% 떨어졌다고 해서 코스피님이 아모레퍼시픽 볼 때 이 회사 어디 안 도망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디 안 가. 이 회사 도망 안 간다고. 근데 지금 심리에 의해서 그렇죠. 수익이 났는데 이제 음봉을 하나 맞으니까 조금 긴 음봉을 좀 맞으니까 이제 흔들린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코스피님은 앞으로 이거를 극복하기에는 최소 3년이 걸립니다. 그 심리적인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최소 3년이 걸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3년 동안 대형 사고 치면 안 됩니다. 부지런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떤 공부? 주식은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사서 모아가는 거지. 그 회사 호흡을 같이 하고 그 회사의 미래를 보고 회사의 오너가 그 회사의 종이를 사는 게 아니라 지분을 사는 겁니다.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 경영자 서경배 회장과 그의 딸이 앞으로 이제 물려받을 텐데 같이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뭐 일시적인 수급으로 인해서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난 뒤에 어떤 이제 그에 대한 호재가 떨어졌다 해가지고 이걸 판다? 아주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부자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제가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지금까지 부자가 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바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코스피님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때 기분이 나쁘고 저 새끼 뭐 어떤 새끼 뭐 이제 방송 안 봐야겠다 하고 끝나면은 안타깝지만 네,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을 캐치를 잘해서 보완해 나가고 이걸 토대로 한 단계 성장해 나가고 주식은 이런 변동성에 의해서 내가
둔감해질 필요가 있겠구나. 예민할 필요 없이 둔감해질 필요가 없겠구나. 주가는 살아있는 생물체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수급에 의해서.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모레퍼시픽은 우리 회사, 우리나라의 뭐 시장 점유율 1위고 세계적인 글로벌 회사고 이 회사가 화장품만 파는 게 아니라 어떤 먹는 거라든지 체지방 성분 뭐 이런 거라든지 어떤 뭐 오설록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 뭐 다른 이런 또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심리적인 부분을 좀 보완을 하셔야 돼요. 주식 가치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식은 어떤 단타로 해가지고는 부자가 안 됩니다. 파산당합니다. 매수가는 좋았어요. 그러나 좀 더 한번 저는 들고 가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이 종목이 30만원을 가요. 중장기 투자를 해가지고 30만원을 가는데 30만원을 가긴 가는데 다시 15만원에 떨어졌다가 갈지 아니면 12만 5천원에 떨어졌다가 여기서 2, 3년간 횡보를 칠지 주식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거는. 그런데 만약 밖에 청둥치네 적고 이렇게 가버리면 만약에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회사의 펀더멘탈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팔 이유가 전혀 없는 회사입니다. 중기 이상, 중장기 이상으로 더 들고 가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신성통상 볼게요. 어허. 네, 인공님 어서오세요. 신성통상 1560원에 최근에 매수를 하였는데 중기로 봐도 괜찮을까요? 1.4님이 신성통상을 산 이유가 어떤 겁니까? 뭐 일본의 불매운동 이슈로 한번 크게 올라갔죠. 그 전에는 평창 올림픽의 어떤 이슈도 있었고 뭐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게 평창 올림픽 뭐 패딩 이슈로 인해서 여기서도 이렇게 한번 올라갔던 부분이고요. 자, 그런데 신성통상은 일본 불매운동의 어떤 반사 이익을 조금 얻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뭐 탑10. 이 브랜드는 탑10이죠, 탑10. 근데 여러분들 탑10 매장을 가보시면 유니클로를 가보신 분들이 탑10 매장을 가잖아요.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유니클로를 그동안 있다가 일본 이제 노 일본 일본 싫다. 일본은 미래가 없잖아요. 일본 저 사람들은 한국인을 무시하고 겉으로는 친절한데 속으로는 한국인을 굉장히 무시하는 족속이 바로 일본입니다. 이 일본 브랜드인 유니클로를 즐겨 입다가 일본이 싫어서 탑10으로 갔더니 비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비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비교가. 살만한 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팔 때 사람들이 딱 보고 이건 무조건 사야 돼. 그런 제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물건을 만들 때. 경선방송 켰다. 바로 봐야 돼. 우리 팬분들 그러잖아요. 그런 게. 그렇죠. 물론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물건이 아니니까. 그런데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보는 순간 그냥 저 무조건 사야 돼 라는 그런 물건을 만들어내야 돼요. 유니클로에 대한 경쟁력이 있느냐? 없습니다. 없어요. 네, 냉정하게 얘기하면 저도 탑10 브랜드를 탑10 매장을 제가 한 번씩 가거든요. 특히 명동에서 탑10 건물을 한번 통으로 지었을 때 제가 그때 당시에도 2013년도 14년도에도 제가 명동에 있는 탑10 여러분들 명동 가보시면 탑10 건물이 있어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서울 사시는 분들은 경기도나 한번 시간 내가지고 살 게 없어요. 진짜로 좀 패션에 조금 이렇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탑10을 안 삽니다.
경쟁력이 안 돼. 근데 일본이 싫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게 실적에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인데 번지수 잘못 찾으셨습니다. 1.3님. 이건 실적으로 가는 회사가 아니에요. 신성통상은. 어떤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는 거죠. 기대감. 실적 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8,584억의 매출액, 2016년도에는 매출액이 개선이 됐죠. 9,339억의 매출액이 올랐지만 오히려 영업이익은 15%가 떨어졌습니다. 2017년도에는 매출액이 그러니까 떨어진 거죠. 8,820억, 영업이익이 91억,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영업이익이. 2018년도에는 매출액이 8,211억, 영업이익은 개선이 됐지만 또 매출액이 떨어지고, 2019년도에는 이게 어느 정도 개선이 되잖아요. 그렇죠? 개선이 되죠. 근데 이 회사의 한계점은 분명히 있어. 그에 대한 제가 어떤 섬유에 대해서, 우리가 옷 브랜드에서는 저는 어떤 이런 어떤 이슈로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실적을 볼 것 같았으면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든지 한샘이라든지 요즘 최고로 잘 나가는 FNF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신성통상을 봤다는 것은 아직 경험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성통상을 보는 겁니다. 차입금이 뭐 이렇게 있고요. 이런 것도 좀 부담이 되죠. 어떤 이제 대차대조표를 보면은 차입금이 약 1,500억 가량. 일단 단기 차입금이 1,500 가량. 총 부채가 3,500억 이상.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이 153억입니다. 6개월 이내에 갚아야 될 돈이 1,464억인데 현금성 자산 153억이죠. 이건 재무가 좋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회사를 사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그럼 이거는 철저하게 무엇으로 보느냐? 이제는 기술적 분석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대세 상승이 나왔던 이 시점, 여기 각도와 여기 각도. 이때는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니까 제외하겠습니다. 저점 찍고 대세 상승 이때는 다 나온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2011년도 그리스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가 터지고 난 뒤에 저점에 계산을 해보면 900원에서 올라가면 2,500원. 그러니까 이 회사는 과거 데이터로 놓고 봤을 때 바닥에서부터 많이 올라가봐야 200%입니다. 200% 안쪽에서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최근에 900원이죠. 2018년도에 8,900원에 저점을 찍고 2,900원대까지 올라갔죠. 그러면 평균 800, 83, 24, 200%가 조금 넘어간 시점. 그러니까 정고점에 오면은 매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은 이 800원에서 현재 1,700원. 앞으로 산을 3개를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그림을, 그렇죠?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이 회사의 최대한 맥시멈을 보자면은 2,500원. 2,500원의 전후를 볼 수 있겠고, 중기적으로 볼 것 같으면 2,5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면 될 것이고, 분할 매도. 다시 재매수가 들어가면은 1,000원 초반 기다렸다가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다. 추세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투매를 한번 노려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투매는 1,100원, 1,080원, 1,100원 거기서 한번 매수. 위로는 2,500원 이상 분할 매도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합니다. 네, 하오팡님 안녕하세요. 작업복으로 괜찮은 듯? 인공님 작업복 말씀하시니까 어디 공단에 계시는 것 같은데요? 산업공단이라든지 와, 밖에 여러분들 지금 밖에 비 엄청 내리는데요? 네, 파워로지스님 안녕하십니까? 와, 밖에 비가 쏘나기 내립니다. 천둥 치면서 서울은 비 그쳤습니까?
야, 어마어마한데 밖에. 네,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네. 제가 조만간 장중 방송도 계속 할 예정이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요. 어, 최근에 신규 상장된 롯데리츠 떨어지면 들어가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중기적으로 안정적인 종목이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롯데리츠는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증권사 컨덴서스는 일단 8,000원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도 주가의 어떤 가격은 있다. 왜냐면 사람들이 워낙 기대감이 이게 높잖아요. 배당을 6%대를 이제 주고 있기 때문에 줄 예정이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그건데 저는 이런 어떤 배당에 관련되는 이런 회사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느냐. 중기적으로 보는 것도 옳지 않고 오로지 장기입니다. 장기성으로 투자를 해야지 배당 주는 매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롯데리츠가 매년 배당이 6% 주잖아요. 배당락이 우리가 올해는 12월 26일이니까 그러면은 6%를 주면은 10년을 보여야죠. 60%거든요. 그렇죠? 10년을 봐야지 60%입니다. 그럼 원금을 이 회사에 투자해가지고 내가 들어간 원금을 그대로 빼기 위해서는 약 2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 정도를 투자를 하시는 게 롯데리츠가 맞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 배당주라는 것은 어떤 중기적으로 우리가 1년, 2년, 3년 이 정도만 보는 게 아니라 완전 장기적으로 10년, 20년 코스로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맞는 거예요. 롯데리츠는 저는 그 정도로만 보고 있습니다. 배당은 좋은데 배당은 많이 줘. 근데 주가가 밀리면 안 되잖아요. 뭐 효성이라든지 어떤 뭐 포스코라든지 SK텔레콤 고배당주 제가 안 그래도 네이버 카페에다가 오늘 글을 올렸습니다. 고배당주 제가 이거를 올렸는데 여러분들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당주를 투자했는데 떨어지면 안 되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그거는 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배당주는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관점이면 롯데리츠는 좋죠. 그런 장기적으로 보면 롯데리츠는 좋습니다. 인정 좋은데 뭐 롯데백화점이라든지 롯데쇼핑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사업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내가 어떤 1년, 2년, 3년 뭐 이런 4년 코스로 본다. 이 주식은 이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배당 주식은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이로울 것이다. 어떤 투자의 관점에서 배당주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주는 보통 어떤 사람들이 하냐면은 은퇴하신 분들. 기업은행 많이 나왔으니까 기업은행도 배당을 많이 주죠. 은퇴하신 분들. 은행 예금이 이제 2%도 안 되니까. 이런 분들, 어떤 고액 자산이신 분들, 이런 분들이 안정적으로 포트를 뿌려가지고 고배당주를 하는 거지, 서민들이 고배당주를 한다? 절대 반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성장이 뚜렷하게 나오는 회사, 가치가 이렇게 싼 회사, 내재 가치가 이렇게 싸게 거래가 되는 회사, 펀더멘탈을 보고 투자해야 돼요. 서민들은. 그래야 빠르게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더 이렇게 높은 수익률이 나오지 배당주는 전혀 메리트가 없습니다. 나이키 매장 갔다가 아디다스 푸마 가면 살 거 아무것도 없어서 비교 많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 다 느끼셨겠지만 나이키, 저는 이제 나이키를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나이키를 입고 있습니다. 지금도 옷이 나이키인데, 어, 뭐 퓨마, 물론 나이키의 뭐 어떤 가장 강력한 회사가 이제 아디다스라는 회사인데, 어찌됐든 간에 뭐 그렇습니다. 살 게 없어요. 맞아요. 갑자기 그런 문구가 떠오릅니다. 넷플릭스 CEO가 하는 얘기 중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나이키의 CEO가 우리의 경쟁 상대는 아디다스가 아니라 바로 게임 회사다. 왜? 게임을 하면 사람들이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으면 나이키를 뭐 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아디다스가 아니라 오히려 게임 회사다라고 경쟁 상대가 그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이게 바로 엄청난 4차원적인 얘기잖아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게 벌써 20년 전인데. 지금 넷플릭스 CEO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의 경쟁 상대는 디즈니, 그러니까 디즈니가 넷플릭스 사업에 지금 도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디즈니 플러스 그 플랫폼 들어오잖아요. 근데 넷플릭스 CEO가 디즈니는 좋은 경쟁 상대지만 우리의 경쟁 상대는 디즈니가 아니다. 어디냐? 바로 사람들의 수면 시간이다. 잠을 많이 자버리면 TV를 안 보잖아. 그쵸? 잠을 많이 자면은 사람들이 TV를 안 보지. 잠자는데 어떻게 TV를 봐? TV 틀어놓고 잘 수가 없으니까. 그 미친놈들 있습니까? 1년 365일 동안 TV 계속 24시간 틀어놓고 계속 안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넷플릭스 CEO가 그걸 얘기하는. 인간의 수면이 가장 우리의 큰 적이다. 경쟁 상대다. 미친 듯이 봐야 돼. 나를 새서라도 정말 보고 싶은 영화는 무조건 봐야 된다. 그런 서비스의 질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넷플릭스 CEO. 거기다 플러스 뭐 디즈니가 이제 우리의 어떤 플랫폼에 같이 이렇게 들어간다면 좋은 동방 성장성이고, 나는 디즈니의 유튜브를 구독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CEO의 역할이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이런 데서. 우리나라 CEO 중에 그런 사람들 몇 있죠.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관점은 다르지만 LG생활건강의 대표를 한번 보세요. 한번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찾아보시면은 주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LG생활건강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CEO가 책을 많이 읽는다든지, 과거 3년 전에 얘기했던 것을 지금 이뤘는지, 그러니까 언행일치가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을 보시는 거죠. 겸손히 3년 전, 4년 전에 장기 투자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날 단타 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런 인간은 방송을 볼 필요성이 없겠죠? 그렇죠? 겸손히 5년 전에 주식은 장기 투자, 가치 투자해야 됩니다. 싸게 사서 비쌀 때 팔고 아주 기본적으로, 기본만 지켜도 부자 됩니다. 5년 전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날, 아닙니다. 지금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단타 쳐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언행일치가 안 되잖아. 여러분들이 방송 보실 때도 마찬가지야. 저 사람이 3년 전에 얘기했던 거랑 지금 얘기했던 것을 지켰는지, 그 가치관이 똑같은지, 아니면 바뀌었는지, 그게 진짜와 가짜가 나눠집니다. 사람을 분별할 때. 샘표 전망이 궁금합니다. 샘표가, 저는 이 샘표라는 회사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왜냐면 제가 기업의 어떤 철학을 봤잖아요. 샘표. 여러분들 이 샘표의 히스토리를 보면, 샘표가 유명해질 수 있는 게, 유명해질 수 있는 게 간장을 개발했잖아요. 간장. 그렇죠. 이 간장. 샘표 하면 간장입니다. 네. 간장이죠. 샘표 하면. 이 예전에 그 샘표가 간장을 이제 할 때
그때 당시에 일본 옛날에는 일본 간장이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히스토리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뭐 대표는 박진선 씨인데 어, 그 여러분들 이것도 경영을 한번 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73년 장소기업 뭐 해가지고 어 굉장히 이 오너 1세대 오너가 일본의 그 간장을 기술을 이제 이게 기술이 안 알려주니까 직접 일본으로 가가지고 간장 공장에 들어가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간장 공장에 들어가가지고요 거기 간장을 일본 최고의 강장 거기에서 가서 코로 이렇게 쫙 들이마시고 휴지로 한번 팍 풀었어요. 그럼 콧물이 나오죠. 이거 잘 들어 여러분들. 이런 방송 대한민국에서 없다니까. 잘 들으세요. 코를 이렇게 간장을 한번 싹 들어 마시고 이 회사의 대표가 1세대 오너가 한번 찾아보세요. 누군지. 알려주면 재미없으니까. 이렇게 딱 해서 코를 마시고 흠뻑 마시고 코를 딱 풀었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한국으로 그대로 보존해가지고 한국으로 가져와서 그거를 연구를 했어. 뭐? 유산균을. 곰팡이를 이거를 연구를 한 거예요. 발효가 어떻게 했길래 이런 간장 맛이 나오는지. 그걸 연구해서 오늘날의 샘표를 만들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오너 3세가 경영을 하고 있죠. 박진선 씨가.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 회사의 어떤 경영 철학을 보고 있자면 굉장히 저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이 회사도. 그러나 식품의 최근에 어떤 샘표라든지 CJ 제일제당, 뭐 오뚜기 어떤 이런 업체들이 뭐 풀무원이라든지 사실상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건 어떤 자연스럽게 산업의 변화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뭐 샘표뿐만 아니라 오뚜기라든지요, 그 다음에 CJ 제일제당, 그 다음 풀무원 주가를 보면 다 이게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샘표를 봤을 때 장기적으로 보면 이 회사는 참 안정적인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우상향이거든요. 이 추세를 바탕으로 저는 뻗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향후에 뭐 대세 상승이 나오면 대세 상승대로 갈 것이고 추세를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여기는 이제 슈팅 자리고요. 대세 상승이 나오면 대세 상승대로 갈 것이고 대세 하락이 글로벌 증시가 꺾인다고 하더라도 샘표는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충분히 회복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시장에 대해서 어떤 그 안정성 쪽으로 보자면 경기 방어주의 역할도 하고 있는 회사예요. 이 섹터 자체가. 그런 점을 놓고 봤을 때는 샘표는 장기적으로는 좋을 것이다. 수익률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수익률은 저는 좋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실적은 작년보다는 좀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샘표는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기업은행 11,850원 매수했는데 향후 전망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은행주는 은행주는 일단 쌉니다. 주가는 싸요. 싼데 우리가 PBR을 놓고 볼 때는 기업은행은 이제 0.4대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일단 PBR로만 놓고 봤을 때 일단 싸긴 싼데 이제 은행주가 기업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하락세인데 왜 하락했습니까? 금리가 인하가 되니까 하락이 되는 거죠. 뭐 보험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쪽 섹터는 지금 안 좋아요. 그냥 꺾이는 거죠. 딱 한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주가가 싸다는 거. 그거 딱 하나예요. 주가가 싸면 또 싼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멈춰야 돼요. 어느 정도 좀 멈춰야지
갈 수 있는 거죠. 주가가 모멘텀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수가 세야 됩니다. 지수가 코스피의 지수가 대략적으로 기본 3,000원 넘어가야 돼요. 이 기업은행이 주가 가기 위해서는 코스피 기본적으로 3,000 이상은 넘어가지고 경기가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지 금리 인상을 하잖아요. 우리가 인플레이션만큼. 근데 인하를 해버리니까 물가가 안 오르잖아요. 전체적으로 정체되어 있고. 근데 서민은 또 그걸 못 느끼는 거고. 오늘의 국밥 5,000원이 내년에는 5,500원이고 내후년에는 또 6,000원 되는 거고. 물가는 안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국밥값은 올라가 있고. 참 아이러니합니다. 네, 이게 자본주의 시장입니다. 자, 됐고 기업은행은 이렇게 보세요. 첫 번째는 주가가 싸다. 그런 측면에서는 매도할 필요는 없다. 11,000원대면은 네, 매도할 필요는 없고요. 배당으로 놓고 봤을 때 기업은행의 올해 제가 배당을 보면 5%대를 저는 준다고 보고 있거든요. 기업은행은. 근데 이거는 배당을 좀 받으시는 게 저는 좋을 듯 싶습니다. 네, 기업은행이 5.7%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 나오니까 배당만큼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11,000원이 좀 이렇게 이탈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좀 보유를 해보는 게 저는 좋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기업은행 주가는 여전히 매력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큰 수익은 안 납니다. 저 올라가면은 목표가는 보수적으로 좀 잡으면 13,000원. 보수적으로 잡으면 13,000원 좀 넘어가면 매도. 13,000원이면. 아셨죠? 그러니까 배당락이 올해 12월 26일인데 이 12월 26일까지 만약에 13,000원이 이제 온다. 13,000원 이상 이제 가더라. 그러면은 매도. 그런데 배당 전까지 올라가면 매도, 배당 전까지 떨어지면 보유. 그런 전략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GRT. 다음 종목 한번 볼까요? GRT라는 종목을 잠깐 보겠습니다. GRT의 매수 가격이 2351원 비중 4.57 중기투자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인공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실적이 좀 기대가 되죠. 실적이 기대가 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올해는 실적이 썩 그렇게 뭐 네, 기대가 되지는 않네요. 또 이렇게 보니까요. 자, 이 회사는 GRT는 진짜 제가 이런 종목을 보면은 사실 그래요. 재물을 보잖아요. 이 회사. 네, 다 볼게. 현금성 자산 2,700억, 단기 차입금 133억밖에 안 되고요. 현금 흐름표 준수합니다. 대주주 지분율 38% 준수합니다. 외국인 지분율 68%입니다. 뭐 하나 뭐 흠집을 잡자면 뭐 배당을 안 주는 건데 뭐 그거 말고는 완벽하지 않습니까? 재무가요? 이거 완전 완벽해요. 재무 자체는 이 회사는 그렇잖아. 우리가 어떤 이 사업이 어떤 코팅 영역 뭐 방수 방지 뭐 테이프 만들고 양면 테이프 만들고 또 디스플레이 쪽에 들어가는 또 테이프도 만들고 광학 보호 필름도 만들고 그런 회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야? 이런 필름과 코팅, 테이프를 만드는 회사인데 문제는 중국이죠, 중국. 제가 이 GRT라는 이 중국 회사, 이거 중국 회사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직원이 600명이에요. 뭐, 제가 예전에 중국 주식을 연구를 해보면, 뭐, 우리가 중국 주식이 또 이거 말고도 골든 센츄리, 헝숑그룹, 이스트아시아 홀딩스, CKH, 뭐 차이나 그레이트, 과거에 또 뭐 완리, 뭐 고섬, 중국 원양자원, 뭐 웨이포트, 막 상장 폐지 당하고 막 거래 정지 당하고 아작 나고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가 10분의 1 토막 나고. 중국 주식은 진짜 이게 참 그렇습니다.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뭐 SF 영화 찍어야 돼요, 이거는. 네, 차트도 SF로 가야 돼요, SF. 차트도 SF처럼 그냥 막 고공비행하고 막 지구 밖으로 나가가지고 막 우주 비행하고 아니면 뭐 태풍을 일으켜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이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나와야 돼요. 중국 자식은 말 그대로 미쳐버리면 막 그냥 가버립니다. 그냥 뭐 3배 5배는 그냥 올라가 버려 중국 주식은. 반대로 다른 쪽으로 미치면 회사 없어집니다. 이런 재물을 놓고 보면 이건 싸. PBR도 이거 싸고. 근데 차이나 그레이트 볼까요? 차이나 그레이트를 보면 차이나 하오란도 상단 폐지 당했죠. 차이나 그레이트를 보시면 유보율이라든지 이거 보세요.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5,870억, 6,191억, 2016년도 5,781억, 2017년도 5,000억, 2018년도 4,540억. 흑자인데도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 모양 이 꼴로 됐죠, 지금. 기로에 열려 있잖아요. GRT도 똑같아요. 이 재무는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이 재무는. 제가 중고 주식을 얼마나 내가 연구를 많이 했는데. 과거 중국 원양자원이 이러다가 13배 터졌습니다. 바닥에서. 제가 이 회사도 GRT도 봤는데 제 기억에는 이 회사가 직원이 한 600명 정도 있고 고학력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한 50명 정도 이상이 돼요. 그리고 뭐 고급 엔지니어링은 뭐 엔지니어들은 100명이 넘어간다고 자랑을 합니다. 한국하고 대만의 어떤 뭐 그렇죠. 한국의 대만의 어떤 회사를 두고 벤처기업과 기술적인 엔지니어를 두고 있고. 근데 나는 이걸 믿을 수 없는 거야. 시장에 어떤 신뢰를 줘야지. 중국의 OLED 성장 규모가 이게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필름이 들어갔는데 OLED 잘 나가잖아. LG전자 OLED. 그런데 중국의 OLED 성장이 좋다. 그거 인정이야. 근데 이 회사가 진짠지 가짠지 그거를 신뢰를 줘야지. 맨날 그러니까 중국 주식은 회사의 주가가 문제가 아니라 신뢰를 줘야 돼. 우리나라의 신뢰를. 중국에 신뢰를 줘야죠. 아무리 뭐 포장 필름, 광학 보호 필름, 뭐 저차 필름, 자동차 필름, 뭐 디스플레이 필름, 블루라이트 필름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필요가 없이 저는 어떤 중국 주식이 우리나라의 신뢰성에 있어서 완전 제로라고 봅니다. 그걸 심리적으로 풀면은 역발상으로 살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제 두려워할 때. 그런 시점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볼게요. 제가 일봉 차트는 볼 필요도 없고요. 월봉 차트를 봤을 때 21선을 한번 뚫어놨어요. 그러면은 이건 지금 상승 신호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260원을 기업에 이거는 투자의 관점으로서는 제로입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보면 2260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여기 21선을 깨지만 않으면은 이 회사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네, 잘 들어보세요.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한번 3,000원의 돌파 시도가 나올 겁니다. 한번 3,000원의 돌파 시도는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릇만큼 먹는 거거든요. 심리적으로 보면은 3,000원의 돌파 시도가 나올 텐데 한번 3,000원에 끊어주시는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비중이 5%, 5% 미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3,000원이 넘어가면 한번 절반 팔고 올라가면 올라갈 때보다 매도를 한번 해보셔라. 그러니까 지금은 나는 뭐 중국 주식은 이제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되면은 매도를 하는 게 맞고 나는 한번 도전해 보겠다 중국 주식 뭐 비중 5%면은 뭐 해볼만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인드 뭐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뭐 소중한 돈이지만 내가 뭐 내 인생에 있어서 한번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들어가겠다 하시면은 도전해 볼만한 주식입니다. GRT.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날 골든 중국 주식들이 좀 반등이 있었어요. 골든 센츄리가 특히 10%의 상승률이 있었고요. 헝숑그룹이 5%의 상승이 있었죠. 근데 GRT가 1% 이제 약보합으로 떨어졌는데 이게 왜 약보합으로 떨어졌느냐? 그동안 주가가 이것도 12%까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주가가 워낙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한번 이제 쉬어가는 타이밍을 갖겠다는 거거든요. 각도상 1, 2 적고 여기는 한 번 더 가면은 크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000원 이상까지 이왕 할 것 같으면 3,000원 이상까지는 보셔라. 잘못 걸리면 돈전주로 가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발상으로 들어가 볼만도 해요. 심리적으로 워낙 이게 투심이 얼어 있으니까 중국 주식이. 재무는 좋아요. 중국 주식이. 상장 폐지 당했던 왈리도 좋았고 차이나 호란도 좋았고 중국 원양자원 또한 좋았어요. 그 전에는. 그리고 고섬도 좋았습니다. 상장 웨이포트도 좋았고 중국 주식은 상장 폐지 당했던 회사들이 지금까지 재무 다 좋았어요. 한 번도 안 좋아진 적이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유보율이 막 많이 넘어가고요. 3만도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 보시면은 깜짝깜짝 놀리는 거 사람들이. 그냥 GRT 이 유보율 봐. 유보율 유보율 이거 유보율 봐. 이거 다 어디 갔어? 이거 2015년도 유보율을 한번 보시라고 이거. 근데 이거 다 어디 갔어? 이 돈? 이 돈 다 어디 갔을까? 이거 유보율 한번 보시라니까. 유보율. 전자공시를 한번 잘 이용을 해서 공부를, 주식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GRT를 고르시는 거야. 근데 이게 또 미치면 또 가는 거거든. 미치면 가는 거야 막말로. 이래놓고 막 막말로 막 10,000원 20,000원 가면은 막 그런 거거든. 근데 과거 데이터베이스로 보면 역배열에서 이제 터지는 건데 모든 주식들이, 중국 주식도 그에 뭐 다를 바는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가급적이면 이 바닥에서 오래 살아남으시려면, 그리고 진짜 부자 되시려면 안 건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로 뭐 2배, 3배, 5배 그거 뭐 먹지도 못합니다. 올라가더라도 막말로 점상으로 막 상한가가 점상으로 7방 10방 가지 않는 이상 뭐 못 먹어요. 왜냐면 뭐 올라갔다 떨어지고 막 시가 고가로 해가지고 음봉 때려버리고 상한가 5방 갔다가 또 하한가 5방 가버리고 이런 상황이 막 오는데 어떻게 개인들이 이런 거 감당하겠습니까? 잠 못 자지.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잠을 잘 주무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잠을 잘 잘 수 있는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아까 아모레퍼시픽은 어디 안 가잖아요. 그쵸? 아모레퍼시픽은 뭐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1년, 2년, 10년 뒤에 어디 안 도망가요, 회사가. 근데 이 중국 회사는, 중국 주식 중국 회사는 있잖아요. 다음 주에 갑자기 없어져요. 자고 일어났는데 없어진다는, 그냥 없어질 수 있는 회사가 중국 주식이에요. 자고 일어났는데. 과거 다 찾아보면 다 나오잖아. 한섬, 아니 고섬, 차이나 그레이트 지금 저러고 있고, 차이나 하오란, 왈리, 중국 원양자원, 웨이포트, 그거 말고도 막 여러가지, 이스타아시아 홀딩스 그 뭐 거래정지 당하고 없어져 그랬잖아. 이게 이것 봐. 이거 보라고. 이거 개인들 죽는 거야. 그러니까 겸손히 얘기하는 게, 이런 거를 주식을 잘못 배웠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나는 거예요. 텐센트, 그렇죠. 네. 알리바바나 뭐 그런 거는 진짜잖아요. 뭐 화웨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마치기 전에 좀 이 얘기를 좀 더 할게요. 우리가 산이 있잖아요. 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람이 산을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막 설악산이라든지 지리산이라든지 어떤 산을 이렇게 정상을 북한산이라든지 올라가 보면
이 정상에서 아래를 바라보면 이 산 자체가 이렇게 있고, 이 아래 이제 땅이 이렇게 있잖아요. 땅이. 그렇죠. 이렇게. 제가 좀, 인문학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은 인문학이 필요해요. 음. 그런데, 산을 올라가서 산 정상에서 아래를 바라보면 굉장히 탁 트여가지고, 사람이 정신이 맑아집니다. 우리가 산 정상을 가보면 특히 우리나라의 뭐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 이 세 개를 가보시면 산 정상에서 바라보면 진짜 완전 탁 트이거든요. 뻥 뚫립니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도 산 정상을 탈환하기 위해서 산 정상에서 매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산으로 보면은. 근데 산 아래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가 어떤 인문학적으로 산 아래에서 이렇게 바닥을 보면은 엄청나게 싸웁니다. 이 회사가 어쩌고, 이 회사는 뭐 분식회계 사건이 있고, 이 회사는 뭐 어디 중국에서 뭐 쫓겨나고 중국의 사업이 뭐 어쩌고 저쩌고 안 좋고, 이제는 뭐 하락 추세다, 뭐 오너의 리스크가 있다, 지금 4차 산업에 이제 뒤떨어지는 회사다. 말들이 많습니다. 테마주는 뭐 돼지열병, AI, 어떤 뭐 남북경협주, 대선테마주 등등 서로 막 싸워요. 그렇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느냐. 산의 정상이 올라갈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인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까지. 한 번에 못 올라가니까. 올라갈 때까지 인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산에서 이제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은 여기 무리들과 싸우는 거예요. 어떤 무리들? 기사. 자극적인 기사. 뭐 대한민국 저성장. 쉽게 얘기해서 다른 나라들 다 올라갔는데 대한민국은 떨어졌다. 뭐 부채가 늘어나더라. 국민 뭐 건강보험 적자가 뭐 늘어난다. 한국전력 적자가 계속 늘어난다. 그런 자극적인 뉴스들에 맞서 싸우셔야 돼요. 그게 계속 공격을 당하거든요. 심리적으로. 그걸 계속 접하면 안 좋은 뉴스들을 계속 경제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영향, 폭락 온다, 베네수엘라 꼴 당한다, 뭐 이러다 뭐 전쟁 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거기서 심리적으로 딱 얼어버려요. 지금 우리 개인들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싸우시는 거거든요. 싸워서 이기면은 이 위로 갈 것이고 지면은 네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영원히 서민에서 탈출을 못할 것이고 이기면 서민에서 탈출해서 자본주의의 사회에서 자본가가 되겠죠. 제가 인문학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식을 하실 때. 주식을 하면은 무덤덤해야 돼요. 어떤 각종 어떤 뉴스라든지 그렇게 무덤덤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 어떤 사람이 도발을 하더라도 그 누가 안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다 걸러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아, 사람들이 이렇게 대부분 생각을 하구나. 그러면 나는 반대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거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늦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플러스 주식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철학으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혼자 하시는 분들, 좀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상담을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VIP 문의는 아래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연락을 언제든 이렇게 주시고요. 24시간 뭐 다 열려 있으니까 이렇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시일장도 있고 하니까요. 내일은 주식시장은 저는 저는 다음 주는 저는 맑음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내년 시장도 저는 좋다고 보고 있어요.
내년 시장도. 살짝 뭐 코스피는 언제든지 2,500 이상은 열려 있습니다. 내년 시장도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그만큼 쌉니다. 네이버 카페에 어떤 나라별로 제가 PBR도 간단하게 정리한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시고, 그에 대한 근거는 또 많이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미국 시장은 연일 신고가입니다. 연일 신고가고, 대한민국 시장도 저는 결국은 좋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저도 대한민국 시장이 어서 빨리, 좀 빨리,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빨리 좋아지기를 바라면서, 겸손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생방송에 다시 한번 나오겠습니다. 저녁 9시 정도에 제가 항상 이렇게 방송하니까요.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하니까 늦지 마시고 즐겨찾기 해놓으시고 들어오시면 좋습니다.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항상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겸손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